살면서 내 편 하나 없어도 적어도 내 남편, 내 가족만큼은 마지막 보루일 거라고 믿는 게 우리네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보루가 내 인생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지독한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올해 쉰을 갓 넘긴 박윤정 씨. 그녀의 지난 25년은 남편 김상훈이라는 사람을 위한 헌신, 그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답니다. 남편 상훈 씨는 번듯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남들이 보기에 꽤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사업이라는 신기루 같은 욕망이 들끓고 있었죠. 그는 퇴근 후면 늘 경제 뉴스를 보며 훈수를 뒀어요. 저것 봐. 저 회사는 내가 들어갔으면 지금쯤 2배는 더 컸어. 요즘은 주식이야. 월급만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나. 윤정 씨는 그런 남편의 허황된 꿈이 늘 불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살아요. 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조언은 남편의 귀에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남자 인생은 한 방이야. 내가 평생 당신한테 월급 다 갖다 바쳤는데 내 꿈 한번 펼쳐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믿어줘? 어느 날 저녁 상훈 씨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선배 중에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이 있다며 자신도 퇴직금 중간용산을 받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겠다는 거였죠. 윤정 씨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 있었죠. 상훈 씨가 몰빵 투자한 바이오주는 작전 세력의 장난질에 휘말려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 폐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30평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부부는 결국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매일 밤 남편은 깡소주를 들이키며 망가진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언제나 아내 윤정 씨에게로 향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만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라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윤정 씨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술주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윤정 씨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준 건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반지하 집으로 들이닥쳤죠. 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곰팡이 쓴 벽지를 훑어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은 윤정 씨의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인연아, 내 발목이 더러워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은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만 안 들어왔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앉을 리는 없었다고. 도와주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윤정 씨의 가슴은
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같은 여자이기에 조금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신의는 더 교묘하게 윤정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걱정된다는 얼굴로 찾아와서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언니, 솔직히 말해서 형부가 저렇게 된 거 언니 내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집에서 아내가 팍팍 기를 살려줘야 하는 법인데 언닌 맨날 안 됐다, 못한다, 초만 쳤잖아요. 그러니 형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라며 모든 원인을 윤정 씨에게 돌렸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시동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 형수님, 저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주세요. 형은 저 모양이니 이제 형수가 집안 가장 노릇해야죠. 조카 용돈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라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한 형님 집에 와서 돈을 달라는 그 철면피함에 윤정 씨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 누구도 윤정 씨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가장 잔인한 타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된 윤정 씨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으로 나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나가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죠. 뽀얗고 곱던 손은 세제에 불어터져 거북이 등걸집처럼 갈라졌고 쪽잠으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자 늘 어깨에 피로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고등학생 아들이 혹여나 기죽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딸이 사는 반지하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눅눅한 방 한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의 어깨를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주며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죽고 싶어. 내 새끼, 내 귀한 딸, 뭐가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깊숙이 간직해온 낡은 반지와 쌍가락지가 들어있었죠. 엄마, 이게 뭐야? 이걸 왜? 이거 팔아서 가게라도 하나 얻어봐라. 너 옛날부터 손재주 좋잖니. 음식 솜씨도 아깝고. 이렇게 남의 집 허든 일만 하다 내 인생 썩힐래? 굶어 죽으란 법은 없는 거다.
윤종 씨는 어머니의 휘성이 담긴 그 금부치를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을 간직해온 거잖아. 이걸 어떻게 팔아? 시끄럽다.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원래 이런 건 이럴 때 쓰라고 물려주는 게야. 어머니는 딸의 손에 주머니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어머니의 피눈물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어머니 앞에서 목 놓아 울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10배, 20배로 갚겠노라고. 친어머니의 피눈물로 마련한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 돈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재래시장 구석의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었던 전통 수제 패백 이바지 음식 사업을 시작했죠. 간판을 내건 첫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성을 팔겠다고. 절대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경동시장에 나가 밤, 대추, 곶감, 육포, 하나까지 최상급의 재료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골랐습니다. 작업실에 돌아와서는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만들었죠. 대추의 씨를 하나하나 빼내고 그 안에 잣을 박아 꽃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 육포를 얇게 저며 꿀을 바르고 잣가루를 뿌려 만드는 고급스러운 안주까지 옛 문헌까지 뒤져가며 잊혀진 전통의 맛을 복원해내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겨우 한두 건의 주문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의 입소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곳이 있다니,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네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재주문이 들어오고 소개로 들어오는 주문이 늘어나면서 윤정 씨는 1년 만에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에 쩔어 살던 남편 상훈 씨가 어슬렁거리며 작업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훈수를 두었죠. 거봐, 내가 뭘 했어. 음식 사업이 돈이 된다니까. 당신은 내 조언을 들어야 성공한다니까. 역시 내 사업 감각은 죽지 않았어. 윤정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지만 싸울 힘도 없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답니다. 진짜 기회는 정말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댁 막내 아들 혼사에 윤정 씨의 이바지 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회장님 사모님이 우연히 맛본 윤정 씨의 약과 맛에 크게 감동하여 직접 수소문 끝에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그 정성은 회장님 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모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추천글을 올렸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호텔 셰프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한입 베어무는 순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윤정의 정성이라는 작은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강남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주문 전화가 빗발치고 석 달치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사업이 커지자 윤정 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2명이나 채용했습니다. 반지하를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죠. 그때부터 죽은 듯이 조용하던 시댁 식구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죠. 언니, 내가 꽉 잡고 있는 백화점 식품관 MD들이 있어. 나한테 맡겨. 로비 자금으로 한 5천만 원 찔러주면 바로 VVIP 라인 뚫을 수 있다고. 시동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형수, 저 경영이사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영업이라도 기가 막히게 뛸게요. 가족 경영이 원래 끈끈하게 좋은 거라잖아요. 윤정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가족이기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 아직 회사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직하게 실력으로만 승부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윤정 씨를 찾아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 들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요구보다 윤정 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남편 상훈 씨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죠. 여보, 당신은 음식 만드는 것만 아는 순진한 사람이야. 이 험한 세상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풀어야 돼. 당신 뒤에서 굳은 일은 내가 다 할게.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윤정 씨는 남편의 그 말이 자신을 위한 진심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상훈 씨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와 윤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회사도 이름이 알려졌으니 브랜드를 지켜야지. 누가 우리 이름 함부로 도용하면 큰일 나잖아. 내가 아는 변리사 통해서 윤정의 정성 상표권 등록 신청해놨어. 당신 바쁘니까 이런 서류 작업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는 윤정 씨가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하고 보호해준다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네. 역시 당신이 있어야 든든하다니까. 윤정 씨는 남편이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고마운 마음에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남편이 상표권의 권리자 박윤정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윤정의 정성 대표 김상훈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구누구누구 공동 명의로 신청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훗날 그녀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남편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가장 잔인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국내 최고급 백화점 본점 지하관에서 국내 최고급 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정식으로 입점 제한이 들어온 것이죠. 수많은 경쟁 업체를 제치고 오직 맛과 정성, 실력만으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백화점 입점 첫날, 윤정의 정성,
매장 앞은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오픈과 동시에 모든 제품이 30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죠. 윤정 씨는 직원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겪었던 모든 소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흠뻑 취해 있던 윤정 씨의 회사 사무실로 퀵 서비스를 통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법무법인이었고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타자기로 찍힌 듯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통고서. 귀하는 상표권자 김상훈 허락 없이 윤정의 정성이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즉시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의 부당이익금 7억 원을 상표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통고합니다. 윤정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상표권자 김상훈? 그리고 나란히 적힌 이름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윤정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밀린 기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의 충격으로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던 바로 그때 백화점 매장 관리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시동생분이 매장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저희 레시피가 담긴 노트를 훔쳐 달아나다가 저희 보안팀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용 증명에 이어 날아든 두 번째 비보에 윤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표권으로 회사의 명패를 빼앗고 시동생은 레시피를 훔쳐 회사의 심장을 빼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신의는 아마도 훔친 레시피를 경쟁사에 팔아넘길 브로커 역할을 맡았겠죠. 온 가족이 한편이 되어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 씨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도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지난 25년의 세월을 바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김 비서, 지금 당장 남편과 시댁 식구 전부 회사로 오라고 하세요. 변호사도 같이 오시라고 하고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이제 이 길고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지막 장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뒤 회사 회의실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듯 기세등등한 표정이었죠. 남편 상훈 씨가 팔짱을 낀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증명 받았지? 이제 이 회사가 누구 건지 똑똑히 알겠어? 당신이 이만큼 성공한 건 다 내 사업적 안목과 좋은 덕분이야. 그러니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이익의 절반은 당연히 내 몫인 거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덕에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됐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어디서 감히 이걸 다 내 거라고 욕심을 부려? 당장 회사 내놓고 우리 애들한테 사과해. 신우이와 시동생 옆에서 맞아요, 형님, 언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며 추임새를 넣었죠.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윤정 씨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 씨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다 회의실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동생이 백화점 창고에서 두리번거리다 레시피 노트를 훔쳐 자신의 옷 속에 황급히 숨기는 장면이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이 노트 얼마에 팔기로 하셨어요? 윤정 씨의 서늘한 질문에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윤정 씨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사 한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 없으면서 이럴 때만 어머님의 권리를 찾으시는군요. 이 상표권 등록, 어머님이 직접 변리사 사무실에 가셔서 동의하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옆에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직접 가서 도장 찍었어. 그래서 뭐? 당신이 번 돈은 우리 가족 돈이기도 한 거야.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회사 하나 차려서 호강 좀 시켜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당신 혼자 다 가질 생각도 하지도 마. 윤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바로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공모해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그녀가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자 변호사는 조용히 녹음 중이던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섬뜩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길로 윤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업무상 배임 및 공갈, 사기 혐의로, 신동생과 신의는 절도 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전부 형사 고발했습니다. 명백한 CCTV 영상과 자신들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녹음 파일에서 그들의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범이었던 남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혼 소송 역시 윤종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0%이며 오히려 아내의 성공에 기생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한 악의적인 점을 들어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정성이라는 상표권도 당연히 온전히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윤정 씨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친정어머니를 가장 먼저 전망 좋은 새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몇 년 후 윤정의 정성은 국내 최고의 한식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성공적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K푸드의 위상을 알리는 대표 기업이 되었죠. 대표님,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음해하던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이 아닌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아픈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족쇄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당신의 강인한 의지보다 강할 수는 없답니다. 진정한 당신의 편은 가장 힘들 때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한다면 윤종 씨 같은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